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시점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미 2+2 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우리 측 산업통상수장이 미국에서 협상을 이어가고 이번 주에는 한미 재무, 외교장관이 얼굴을 마주합니다. 우리 정부가 막판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미국과 원만한 타결점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희준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이 상호 관세 부과 시한이 이제 8월 1일 불과 닷새 남았습니다. 너무 촉박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 간 협상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 건가요? 네, 우선 그 한미 통상수장이 미국 현지에서 이틀 연속 얼굴을 맞댔습니다. 김정관 통상산업부 장관이 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24일에는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이튿날에는 그 뉴욕에 있는 러트닉 장관의 자택으로 장소를 옮겨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협상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했습니다. 우리 측은 조선과 반도체,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설명하면서 25%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설득을 했는데요. 미국 현지 협상팀의 그 설명을 듣고 우리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회의도 이틀 연속 계속 열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지 대표단은 다시 수정안을 제시를 하면서 대미 투자와 쟁점 협상에 대한 어떤 그런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는데요. 우리 대표단은 또 미국 에너지부 또 무역 대표부 등과도 접촉면을 넓혀가면서 막판 대미 설득에 주력을 했습니다. 김 장관은 투자와 에너지, 조선 반도체 등 산업 협력을, 또 옆 본부장은 농산물과 디지털 같은 비관세 장벽을 주로 논의하는 역할을 분담을 하면서 서로 촘촘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협상에 대해서 한국과의 협상은 매우 생산적이다라는 것이 백악관의 1차적인 평가입니다. 네, 지난주에 한미 2+2 고위급 회담이 돌연 취소되면서 협상 차질에 대한 우려가 좀 컸었는데 이번 주에 양국 재무 외교장관 간의 회동이 열릴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협상 시한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한미 양국이 고위급 협상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그 만남이 불발됐던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만날 예정이고요. 조현 외교부 장관도 조만간 방미를 해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별도로 회동하기로 했습니다. 데드라인인 8월 1일 전까지 대미 통상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시한에 예외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Well, most of the deals are finished right now. They're finished because we're just going to charge a certain tariff. August 1st is going to come and we will have most of our deals finished, if not all. 그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25일 그 통상과 재무장관이 만나는 2+2 회담을 열기로 했는데 전격 미국이 그 돌연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을 이유로 들었는데 마땅한 그런 정확한 설명도 없었거든요. 이 때문에 임박한 통보였기 때문에 우리 대표단이 공항에서 그 발길을 돌리는 그런 씁쓸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그 미성락 안보실장도 한미 관계와 통상 안보 전반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지만 정작 루비오 국무장관은 대면하지 못하고 유선 협의만 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동맹에 대한 아주 무례하고 좀 이례적인 행동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이것은 좀 협상 시한을 좀 줄여서 그 한국에게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그런 압박 전술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 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그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EU와 협상하고 또 28일과 29일에는 스웨덴에서 미중 간 무역 협상이 열립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에게 남은 시간은 30일과 31일 단 이틀뿐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이번 협상이 녹록지 않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국면에 주미대사가 없는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상황은 아닌데요.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과 우리의 대응을 좀 차례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가 최후의 보루로 여겼던 것이 이제 농산물인데 이게 협상 품목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명확한 강조점입니다. 네. 미국 정부는 한국에게 그동안 그 대규모 투자와 함께
농축산물 시장 개방, 또 자동차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철회 같은 그런 디지털 분야에서의 요구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어느 사안 하나 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 특히 우리 정부는 농산물과 소고기 수입 문제는 레드라인으로 좀 설정을 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협상 품목에 농산물이 이제 포함이 됐다는 것을 정부가 공식 확인을 했는데요. 일부 농산물에서 양보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지금까지 협상을 타결지은 그런 교역 대상국 5개국인데 영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일본이 있죠. 이들 모두 일본의 경우 보면 쌀 시장을 추가 개방하기로 하는 등 네. 대부분의 그 농산물 구매 확대나 시장 그 개방을 약속하면서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기로 했다면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나라에도 30개월 넘은 소고기의 수입이라던가 또 농산물 시장 개방을 추가로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우리 농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그리고 여론 악화 등을 내세우면서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농산물을 지켜내면서도 관세 인하를 좀 받아내야 할 텐데 그렇다면 미국에서 좀 관심을 보였던 조선업 분야의 협력, 이게 좀 협상의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미국은 최근 그 통상장관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 우리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전략 경쟁 속에 이 조선업의 부활과 해군력의 현대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1980년대부터 미국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현재 해상 운송의 90% 이상을 외국 선박에 의존할 정도로 미국의 그런 자금력이 낮은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이 때문에 높은 경쟁력을 가진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은 미국 제조 부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미국 군함의 유지 보수라던가 또 해군의 그 현대화에 한국이 기여할 부분이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선업이 관세 협상을 순조롭게 좀 타결짓게 할 마중물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와 함께 또 에너지 수입 확대는 물론 또 알래스카 LNG 가스전 개발 사업에 대한 모종의 합의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도 미국과 이 조인트 벤처 투자식으로 그 LNG 사업 투자를 확인을 했거든요. 일본도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참여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입장에선 사업성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협력에 합의를 하고 세부 사항을 논의해가면서 우리 이익을 좀 담보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먼저 협상을 타결한 이 일본의 협상 내용을 보면 이걸 좀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해 보면 대미 투자 5천억 달러 넘으면 이건 우리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1,000억 달러 정도의 대미 투자 계획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고 트럼프 대통령 그 4배 정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그 주력 품목인 자동차 같은 그런 대미 수출 관세를 25%에서 15%로 대폭 낮추는 데 성공했지만 그만큼 반대급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최후의 보루라고 했던 그런 농산물을 좀 쌀을 좀 더 추가로 개방해야 한 것은 물론이고요. 대미 투자를 당초 4천억 달러에서 5,500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측 대표와 마주 앉아서 이 투자 제한의 숫자를 4에서 5천억 달러로 고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고요. 네. 또 관세율 1%씩 낮출 때마다 추가 투자라던가 또 보잉 항공기 구매 등을 압박했다는 후문도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이 1,000억 달러 또 아무리 모아도 약 2천억 달러 정도의 대미 투자안에 만족할 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그래서 현대차와 삼성, LG 등 그런 대기업 수장들을 만나서 이런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좀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기업들의 투자와 정부의 추가 투자 지분을 합쳐도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응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의 절반 정도지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과 일본은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7위, 8위로 비슷해서 이 동일선상에 놓고 딜을 할 가능성이 네. 좀 커 보이거든요. 따라서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 같은 그런 첨단 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밀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만족할 만한 타협선을 좀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일본의 협상안을 잘 좀 들여다보면 이 일본의 대미 5,500억 달러 투자,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는 이 양측이 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이라는 이런 막대한 숫자를 놓고 네. 양국의 해석에 조금 입장차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투자금을 미국이 원하는 분야에 쓰고 이게 90%를 가져간다고 말했는데요. 반면 일본은 투자가 아니라 출자다, 대출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대출 보증으로 민간 기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또 수익 분배 비율도 프로젝트마다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도 일본의 사례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가 투자인지 보증, 대출까지 포함된 내용인지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저희가 파악이 필요하고 90대 10으로 어떻게 이익을 분배한다는 그런 내용들도 조금 더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국가 간의 합의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이를 확인할 만한 어떤 공식적인 문서가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관세 협상을 둘러싼 어떤 불확실성 또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우리 정부도 좀 이런 점을 반면 교사 삼아서 이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더 촘촘히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정부는 통상과 외교 안보 현안을 한데 놓고 이제 각 분야 고위 당국자들이 나서서 이른바 올코트 프레싱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올코트 프레싱 이게 스포츠 용어인데 전면 압박 수비 뭐 이런 네, 용어죠.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협상에서 그러면 방위비, 주한미군 역할 조정까지 논의가 좀 이어질지도 궁금합니다. 네, 미국과 관세 안보 등 전반적인 어떤 패키지를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런 것이 미성나 국가안보실장의 설명인데요. 이 동맹을 거래 상대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비롯한 각국의 국방비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죠. 그 결과로 GDP 대비 5%라는 국방비 증액의 약속을 받아낸 상황입니다. 한국에도 부자 나라라고 하면서 이런 국방비 증액은 물론이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의 국방비는 약 61조 원인데 GDP의 2.3%에 이릅니다. 이를 단기간에 5%까지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다만 나토의 국방비 증액 시한이 10년 뒤인 2035년인 것이라는 것에 어떤 힌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연율로 계산하면 GDP 대비 국방비를 5% 증액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 국방비와 방위비 문제를 원론적인 차원에서 어떤 증액에 합의하고 추후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방산협력 확대 등 안보적인 기여를 강조하면서 관세 인하와 연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네. 최근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공식화해서 언급하고 나선데 이거 좀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면 유사시에 이제 타이완 유사시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억제에만 한정하는 것은 전략적 낭비라는 미국의 인식이 반영된 그런 언급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발언까지 맞물리면서 한국에 대한 안보 압박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이 중국의 군사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서는 당연한 요구이자 또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지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한미동맹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약간 절충점을 찾아가고 또 통상과 외교 안보를 아우르는 그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닷새에 남긴 상황에서 우리 대응 카드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김희준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